네, 반갑습니다. 자, 6월 8일 화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강보합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냥 보합 수준입니다. 뭐 올랐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장중에 내리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합니다만은 위협적이지도 않고, 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장을 우리가 보합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플러스 쪽으로 약간 넘어가 있으면 강보합 시장. 자, 일단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침 시황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근데 시장이 뭐 올라갈 만한 큰 이유도 없거니와 또 내려갈 만한 그런 어떤 위협적인 요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머무르는 거,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망해보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얘들 차익 실현한 게 아니었나봐요.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자, 이 부분이 끝까지 지켜질 것인지 요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의 약세의 흐름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뭐 그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화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가 지금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 역할은 단기적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계속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주 후반부 변동성을 생각해서 지금은 일단 괜찮으니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급등주들, 어제 많이 올라왔던 급등주들, 어제 뭐 저녁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지 않으셔야 되죠. 지금 급락전환이 된 모습인데, 물론 아래쪽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재미없어요. 그래서 자, 그 정도 거래가 좀 터지고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급등주들 한 번씩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건설주가 좀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건설주도 움직임들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가죠. 종합주가지수가 3260포인트입니다. 추가 상승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잘하면 신고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되는 모습인데요. 3266이니까요. 뭐 한 0.5%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사상 최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또 달성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살 올라가면 분위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긴 하더라도 이렇게 5일선 따라서 쭉 올라가고 아직 RSI 지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서는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는 그냥 유지된다 또는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딱 시장만 보게 된다면 뭐 매도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면 뭐 매수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매수는 또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매도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관망하거나 그대로 홀딩하거나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수급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일단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도 보통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갔을 테고요.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좀 노리고 있겠죠. 근데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다라기보다도 그냥 버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400억 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더 넘어서는 그런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보시면은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이 유지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보시면 거래소 쪽 먼저 봐야 되겠죠? 네, 보시면 그 삼성전자 보합입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마이너스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올랐네요. 근데 음봉 형태 뭐 아직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요. LG화학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많이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카카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자동차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주들이 일단은 저점권 지지를 잘 만들어서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을 보여주려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괜찮은 모습이죠. 어떻게 본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 조정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총 상위권을 보시면 뭐 그냥 그러네요. 근데 HMM이 어제 내려갔다가 반등 좀 나가는 모습인데 여전히 데드크루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반등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횡보 나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보합 수준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권 보합 수준인데 나쁘지 않죠. 자, 이만큼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지선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6,400원 지지선 잘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한국전력이 밀리는 이유들은 급등주들, 어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ENM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총 6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위까지 안 되더라도 3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CJ ENM 같은 경우 이런 상승 부분에서 횡보가 좀 나타나더라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급등주 한 번씩 알아볼까요? 자, BHI라든지 이런 거 먼저 좀 볼게요. 어제 이제 상한가가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좀 해드렸었죠. 근데 이게 오늘 마이너스 13% 시작하자마자 매수해버리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 13%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이 더 터지게 된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도 버텨주려는 어떤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못 참고 던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1%대 이건 상승 출발했죠. 이게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거래량을 머문다라면 버티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게 된다면 주가가 크게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문의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네, 바로 뭐 물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이 정도 빠진다. 어제 방송에서 1억 정도 매수하신다는 분 계셨는데 아침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네, 1250만 원이 지금 하늘로 날아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 되고 막 시장에서 시끄럽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설주 쪽에서 오늘 금호건설이 네,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지금 VI도 한번 발동이 됐었고요. 14,000원대 지금 이제 조금 달아오르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직전 그 매물대에 대한 저항대를 좀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어서 15,000원 정도 수점이 이제 저항대 진입하는 그런 상단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14,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RSI 지표에서는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 다 올라가거든요. 금호건설뿐만 아니라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 다음에 현대건설 전부 다 신고가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건설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일단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연결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세게 해버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같은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주가가 조금 꺾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변화를 겪게 된다라면 그 시점이 매도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 중에 휠라홀딩스 약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이격을 좁히기 위한 횡보 조정 또는 아래쪽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조금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종목들에 대한 관점들은 홀딩 전략들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 추세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아직은 10시 자료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기관 쪽 삼성전자 매수한 거 보이시죠? 네, 당연히 매수를 했어야 돼요. 아마도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물량적인 측면을 본다라면 네, 금융투자 쪽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받쳐주거나 아니면 조금 끌어올리려는 역할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는데 외국인 거를 보시면은 아마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매도하고 있죠.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주가가 올라가서 8만원대 이상이면 계속 차익 실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재미를 보기 위한 어떤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봤자 재미 들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지금 외국인의 매도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들어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HMM 그 다음에 기아, 삼성 엔지니어, 건설주도 오늘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전일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쪽 지금 11시 10분 자료가 나와서 보시면은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지 아시죠? 시총 상위에서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요 내용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포스코, 현대모비스, 네이버, 다 들어있죠. 카카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산중공업 매수하고 있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조금밖에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라고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수급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주가를 잡아두거나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적 어떤 포지션을 기관들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다 차익 실현,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는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급등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사가지고 끌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 계속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주 후반부에 나타날 변수에 대해서 일단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망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실 이유는 없다. 천천히 지켜보고 느긋하게 대응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후에 1시 30분 조금 늦으면 한 2시 정도에 이제 무료 방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또 시장 이야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등주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들어보면 또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오후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장중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